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창조과학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해석 문제로 교수 징계가 논의되고 있는데 학교 밖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최근 박영식 교수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박영식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하고 유신 진화론을 옹호해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창조과학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부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지구의 나이가 6,00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신대 신학전문대학원이 평신도 신학 석사 과정으로 창조과학 강의를 개설하자 박 교수가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박 교수가 창조과학을 비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단 소속 목회자들이 나섰고 이들은 박 교수의 저서와 논문 등을 살펴본 결과 박 교수의 신학적 의견이 성결교회와 학교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며 신학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신대는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에 나서 박 교수가 창조과학을 배격하고 유신 진화론만 인정하는 등 성결교회의 교리적 입장에 배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학교의 결론에 박영식 교수는 반발했습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창조신앙은 성결교회의 전통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결교회는 문자주의를 배격하는 유연한 신학을 전개해온 정통성 있는 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식 교수는 이어 교단에서도 창조신학을 주제로 여러 번 세미나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들이 그동안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단이 다져놓은 포용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허물어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성결교회의 전통과 서울신학대학교의 학문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신대는 박 교수의 창조신학은 유신 진화론에 가깝다며 보수적인 성결교회와 학교의 신학적 입장으로는 유신 진화론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학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도 중요하다며 서울신대는 성결교회의 목회자를 키우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신학의 정의는 교회의 학문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바탕 위에서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분들에게 또 이해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서울신대 이사회가 박 교수의 중징계를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학교 밖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교수협의회와 서울신대 신학과 89학번 20여 명은 박영식 교수의 징계 절차를 중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도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세대와 성공회대, 숭실대 교수 등도 박영식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학교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신대 신학과 일부 교수들은 유신 진화론은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일치하지 않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인 만큼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는 오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영식 교수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하나, 교단의 신학과 위배된다는 이유로 징계를 가한 것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자행돼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는 박영식 교수의 징계를 즉각 중단한다. 박영식 교수의 창조신학이 교단의 창조론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신학적 근거가 빈약하며 기독교의 창조론이 현대과학과 대화해야 한다는 박영식 교수의 주장을 거부하는 일은 오히려 기독교를 반지성적인 종교로 오인할 여지를 제공하는 바 서울신학대학교 법인이사회와 학교 당국은 박영식 교수에 대한 징계의 요구와 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그간 박용식 교수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단의 신학적 정통을 존중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신학대학교와 성결교단이 가져온 포용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허물어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성결교회의 전통과 서울신학대학교의 흥분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검증, 두 차례에 걸친 조사위원회, 자술서 서명 강요, 연구년 계획 변경 요청, 연구년 불허, 제출된 논문에 대한 조사와 검토에 이르는 이 모든 기획과 관련하여 백은주 이사장과 황덕경 총장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일부 조직신학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서울신대가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교단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리진 기자입니다. 최근 일부 조직신학자들이 서울신학대학교가 창조과학을 비판한 박영식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서울신대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신대는 2019년 처음 문제가 발생한 후 3년 동안 박 교수가 수차례 본인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를 줬다고 경과보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SNS 논쟁과 외부 제보에 따른 조사와 징계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했다며 지속적인 억압이 있었다는 박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징계와 관련해 몇몇 학술단체와 언론에서 박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을 따라서 성명과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신학계는 물론 교계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본교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신대는 수차례 박 교수에게 성결교회 신앙 고백과 신학을 준수해 연구하고 강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교수의 학문 자유와 인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아닌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박 교수의 저서 창조의 신학에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문적 배타성, 자연진화를 하나님의 창조로 주장, 창세기 창조기사를 신화라는 자의적인 해석, 유신진화론 옹호 등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목회자들과 이사회 동료 선배 신학자들을 싸잡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글을 SNS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기존 학문적 입장이 변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창조신학에 관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부 교수 25인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진화를 통해서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 진화론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서울신대 황덕영 총장은 유신 진화론은 성결교회가 고백하는 창조신앙,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학술로 소개할 수 있지만 가르치거나 신앙의 내용과 동일해지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학자의 양식을 지키되 우리 신앙의 자유 안에서 신앙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 신앙의 전통을 지키면서 보수적인 그런 어떤 더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충되는 그런 이번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박영식 교수의 징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창조에 대한 해석 문제로 학교와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신학대학교 박영식 교수의 해임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서울신대 이사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4일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박영식 교수 해임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박 교수는 징계위 결정 뒤 SNS 등을 통해
교원 소청 심사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성결교 신학자 42명과 기성총회 소속 목회자 580명 등 624명은 최근 한국성결신문에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신대 이사회의 해임 결정에 반발하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요번에 사태를 보면 되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분명히 신학교 갔을 때 우리 학교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학교였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보수교단에 자랐고, 그리고 갔더니 제가 94년에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학교가 이렇게 전환기였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오래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은퇴를 막 하시면서 제가 입학하던 그 해 전후로 해서 40대 초반의 교수로 신학과 교수들이 거의 다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10년 이상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들었을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학문을 하는 학교라기보다는 목회와 부흥 강사 전도자를 키우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카데믹한 걸 추구하지 않았었고, 근데 그게 이제 80년대 초반이나 70년대 후반에 들어오셨던 아주 명민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80년대 초반에 대거 유학을 떠났고, 그분들이 이제 유수한 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학교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두 가지 전통이 된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아카데미즘보다는 영성과 전도, 목회 추진하는 전통이 남아 있었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신진학자들이 대거 오면서 이 두 가지가 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은 그 근본주의적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후배들에 의해서 학교 풍토가 확 바뀌어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박 교수님이나 제가 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다시 10년 후에 하고 돌아왔을 때 한국 신학계에서 서울신학대학에 어떤 평가를 내냐면, 최근 21세기에 들어와서 한국 신학계 가장 최대의 변수 중에 하나는 서울신학대학교 출신 교수들의 대약진이다, 이렇게 있어요. 원래 장신이나 총신은 원래부터 학자가 많았지만 서울신학대학은 학자들 숫자가 아주 적었다가 갑자기 빅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유일하게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보수 신학계하고 진보 신학계 모두를 넘나서는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보적 기독교 학회 가면 주로 감신, 장신, 그리고 한신 이런 학교들이 중심이 되고요. 반대쪽에는 총신과 그다음에 뭐 고신, 그다음에 침례신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학교에 안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양쪽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서울신학대학교 출신이고, 그럴 만큼 유연했고요. 진정한 의미 학문적 에큐메니칼이 가능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에서 서울신학대학교에 지금의 힘 가지신 분이 서울신학대학교에 갈 길은 근본주의 성서학원이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저는 지금 그래서 서울신학대학이 지난 30년 동안 매우 학문의 르네상스를 이루면서 학교의 어떤 퀄리티를 끌어올렸던 이것을 다시 경성성서학원 시절로 환원시키는 그나마로 아나크로니즘적인 행동을 한 것이다. 이거는 성결교회로도 비극이고,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극단화되어 있는 것을 브릿지했던 서울신학대학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교회로서도 저는 굉장히 큰 아픔이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도대체 왜 이 시기에, 그러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